네, 드디어 사건의 전말 이제 밝힙니다. 사건의 전말은 그러해요. 별 큰 의미가 없었고, 저는 2021년도부터 아팠었어요. 산송장으로 3년 동안 누워 있었고, 그러는 동안 푸바오의 영상을 보면서 근황으로 살았어요. 근데 20년 키우던 강아지가 갔고, 그 상실감을 저는 프로 극복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엄마도 이제 나중에 차후에 입덕을 시키고, 그러면서 푸더기가 됐고요. 정말 에버랜드를 50 넘어서 가보고, 엄마도 70 넘어서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기 때문에 푸바오를 보기 위해 오픈런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게 됐고, 이제 조금만 나아지면 가야지 했는데, 우리 푸바오가 또 작년 겨울에 요양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25일에 정말 소식 듣자마자 하나투어에 전화를 했죠. 아는 하나투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무조건 나도 껴달라. 근데 하나투어 자체에서도 소식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껴서 가게 됐고, 하나투어 패키지로 푸키지로 갔다가 이제 정말 행운이었죠. 그게 시작이었고,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죄송해요. 잠깐.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푸키즈 멤버 중에 생일에 가느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제 나이 또래에 저는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경험치가 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유튜브를 할 생각도 못했고, SNS, 인터넷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일자 무식이었고, 그래서 그때 패키지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선수핑을 개인으로 도전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러면서 저도 약간의 자신감도 얻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못 타던 제가 선수핑을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시골에 우리 한옥이 되게 좋잖아요. 시골에 와서 절반 지내고, 그러면서 건강, 무엇보다도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도전하고 경험치를 쌓게 되고, 그런 것들에서도 약간씩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도전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정말 주토피아 카페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셀럽이 돼서 좀 내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 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저는 인생이 쓰레기 양아치 같아서가 아니라 쓰레기 양아치였어요. 그래서 정말 꼭꼭 숨어 살아야 하는 얼굴을 드러내놓고 살 수가 없죠. 창피해서.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만약 이러한 세월이 올 줄 알았다면,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노력하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40 넘어 철이 들면서는 도덕책에, 우리 시절엔 도덕책이잖아요. 도덕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네, 노력을 많이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것만은 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공백 기간도 많고 모자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굿즈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어떠한 정보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했더니 샵세이브를 달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또 저작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스티커를 들고 4번째 방문 때 스티커를 들고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스티커 나눔도 했었고, 이제 이번에 5번째 갈 때는 선수핑을 가게 되면 너무 아쉬운 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오픈런해서 학교 종이 땡땡땡 할 때까지 롱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이모가 말씀하셨는데, 아는 이모가 건달처럼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만 해도 입구 돌멩이에서 숨이 차요. 지대도 높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야지 푸바오를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푸바오 잘 오늘 하루, 저도 그렇고 푸바오도 그렇고 눈을 뜨면 오늘도 깨어났구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스티커에 샵세이브 푸바오가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지 저작권에 걸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부자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12월 31일에 제가 30일에 들어갔으니까 31일에 정말 거기 하루 종일 서 있으려면, 내가 좋아서 서 있어도 저는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아무리 돈벌이 하기 위해서 좋아서,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정말 몇 시간입니까? 아침 9시부터 8시간을 꼽아 푸바오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또 생각이 달라서, 자는 푸바오도 푸바오고, 응가하는 푸바오도 푸바오고, 움직이는 푸바오도 푸바오고, 근데 사람은 모두 생각이 다르니까요.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동푸에 사전에 조율을 하고 예약을 하고,
그래서 12가지 요리와 과일 디저트까지 해서 준비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 재료를 크게 썰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명함에다가 간단하게 표기를 하고, 간단하게 뒤에다가 이제 제 신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기를 하고 스티커랑 같이 배포를 했죠. 12월 31일에 아침 오픈런에 배포를 하고 점심 나절에 배포를 하고 이제 마칠 때 배포를 하고.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선수핑에 도착하면 저녁 10시 반이었으니까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물도 마음대로 못 먹거든요. 화장실 때문에. 그렇지만 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60에서 80명이 수용 인원이라 해서 70인분으로 잡았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해를 살까봐 노머니 제가 중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까 노머니 푸드 프리 한국 애들한테는 내가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눈꼴 사나웠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그 한국에서의 호객행위처럼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정말 12월 31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다녀간 사람들을 다 초대하면 좋겠지만 오늘 이 자리 여기 선수핑에 있는 사람들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70여 분을 준비했었고,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고 올 한 해 다들 잘 지냈다면 지냈을 수 있고 여튼 올 한 해 보냈으니 그래 추운데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하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짜야 밥 먹으러 와 동포에 내가 쏘는 거야.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할까봐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돈에 부담 갖지 말고 오라는 얘기였거든요. 저 돈 많잖아요. 재차 강조하지만.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래서 정말 선수핑에 가면 안마 받을 것도 없고 포바오 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으면서 포토존에서 포바오 인형에 한복이라도 입혀놓고 한복 체험?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복이라도 입고 포토존이라도 조성해서, 그냥 조성도 아니에요. 그냥 포바오 인형 옆에서 한복 입은 포바오 인형 옆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달 주최 개최? 매달 계획을 하고 이제 첫 번째 계획을 하고 들어갔죠. 근데 5시 반에서 6시였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단 1명도 안 왔어요. 근데 좀 사실 쪽팔리고 민망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동포 사장님한테 주인한테 음식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낭비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올 한 해를 살아낸 나 자신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해주고 싶고 기특하고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나 혼자 이제 만찬을 즐기고 방에 가서 잤죠. 근데 난리가 났어요. 선수핑이. 세이브 포바오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이브가 포바오를 구조하다, 구하다 의미로
신고가 들어갔나 봐요. 저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 밑에 집에 샘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골에 와 있고 공안의 조사를 받으면서 다 죄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가진 게 없어요. 집에 샘플을 찾아보면 있을래나? 샘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그래서 근데 그 밑에 문구를 보면 푸바오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뭐 그런 식의 문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또 혼자 제가 어떻게 푸바오를 구하고 구조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SNS를 못 하는데 인스타가 핫하니까 인스타 계정 만드는데 3개월 걸렸고요. 눈팅만 하는 데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게시물을 올리려니까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젊은 애들한테 알바할래 그래도 알바도 구해도 안 구해지고요. 그래서 뭐 어쩌저쩌 하다가 3개월 만에 계정 만들어서 정말 1년 동안 힘을 쏟아부어도 정말 팔로워도 늘지 않고요. 정말 게시물이 500개 정도 정말 열심히 힘을 쏟아부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셀럽이나 제가 영향력을 갖고 싶었던 거는 푸바오를 보러 선수핑에 많이 오세요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그로에 끌려다니지 말고 와서 직접 봐라. 와서 보고 나면 달라질 것이다. 저도 선수핑에 다니면서부터는 유튜브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구하다 의미로 신고가 들어갔더라고요. 다음날 공안이 왔고 그래서 공안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조사를 받았죠. 1시간 가까이 공안 2명이 왔었고 공안 차량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중국말이 안 되니 번역기를 써서 난 전혀 그런 의미가 없었다. 한국 문화에 우리 막년에 송년회 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 다들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밥 한 끼 하고 싶었다. 나는 푸바오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 네, 당당하게 얘기하고 어필했어요. 영어는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뭐 전혀 구하다라는 의미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 이게 그 갑자기 한숨이 쉬어지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래서 이 번역도 사실 번역기도 완벽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도 이해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나는 푸바오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아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달라는 의미였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했고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대만의 임땡땡 동생도 소위 쳤더라고요. 동네 소문이 났는지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만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당사자인 저만.
근데 이해합니다. 그래서 걔가 들어오는 일정이 12월 31일부터 1월 4일이었기 때문에 피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기지에 올라가면 볼 텐데 민망하겠다. 나를 피하고 싶어서 저는 뭐 오지랖퍼라서 또 그 동생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친절했고 고마움의 뜻으로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갔는데 결국에는 뭐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리를 피해주고 결국엔 못 만났고 결국에는 동프 사장님과 실월 카페 사장님이 번역을 하고 통역을 도와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그 선수픽 마을에 온 동네 한국까지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그래서 당신은 관광 비자로 왔으니 푸바오를 언제든지 보러 와도 좋다, 환영한다.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하마터면 저는 진짜 공안의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안에 끌려가서 이민국에까지 넘겨져가지고 추방당할 뻔했죠. 근데 다행히 잘 조사가 마무리됐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말통하는 동프에 묵고 있던 친구들, 한국 친구들까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 일주일을 더 머물게 됐어요. 생각했던 일정보다. 그간에 만난 사람들이 박땡땡과 노땡땡인데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니 한국 사람이고 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문화의 차이로 문화를 제대로 모르는 나의 실수니 조심하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에피소드처럼 얘기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두예지랑 자기네들끼리 뭐 만났다, 누구는 들었다, 지지고 뻗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바로 24시간 녹음기를 사고 캡처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우리 집에는 법조인이 많아서 캡처와 녹음을 바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 선처 없고 합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다른 채널에 들어갔는데 라이브에 지지고 뽑고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름이 끼치다 못해 경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단하겠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는데 엄마야 기지에서 마주치고 공항에서 마주쳤는데 동푸에서 대구에서 왔다고 동푸에 묵는다고 하면서 기지에서 사칭하고 공항에서 사칭을 하고 지금도 사칭을 하고 있다고 오늘 여러 곳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불멍하고 있고요. 이 구들장 한옥이 굉장히 자고 나면 깨어나고 좋은데 불을 이렇게 한 6시간 달구면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따뜻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휴, 제가 뭐라고 저를 사칭해가지고 뭔 콩고물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를 지켜준 중국 사람들 4명 앞에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제 친구 2명과 거기 숙소 사장님과 옆에 커피집 사장님께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도대체 같은 민족이고, 민족 맞나요?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어렵고 힘들 때 한 명이라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걸 씹고 물고 뜯고 자기네들끼리 논하고 기네 아니네 만났네 들었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하나 도와주기를 했습니까? 내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뭐 하나 나한테 기여를 해줬습니까? 정말 이런 거 아닙니다. 선수핑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겠습니다. 부끄러워서 한국인이란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제발. 저는요. 키가 171이고요. 박땡땡 씨는 저랑 비슷해요. 키가. 속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저는 한복을 입고 선수핑에 나타날 겁니다. 에버랜드에. 그러니까 대구 산다고 얘기하면 절대 전화번호 주지 마세요. 전화번호 주지 마세요. 위챗 아이디 주지 마세요. 카톡 아이디 주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아궁이에 불 지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산불 조심. 이러고 있으니까 제발 저 잡으러 갑니다. 자꾸 그러면 제 건강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발요. 속담에도 있습니다. 쥐가 듣고 새가 쥐도 새도 모르게가 아니라 쥐가 듣고 새도 듣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그게 뭐 나를 사칭해서 뭔 이득을 취하겠다고. 그럼 나처럼 따라 해보던가. 저 매달 선수핑 들어갈 건데요. 에버랜드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한복 뻗쳐 입고 갈 거니까 나처럼 해보시던가. 그쵸? 이 구역의 광년이는 나다. 이 구역에 미친 땡은 나다. 쪽팔림은 내 몫이다. 쪽팔림은 나의 몫이니까 댁들도 같이 쪽팔리고 싶으면 계속 나를 사칭하고 다니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꼬라지는 요 모양 요 꼬라지라도 다행히 공부 잘하는 동생들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동생들이 잘 성장해서 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모자란 누나를 위해서.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불멍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건 합법적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제 집 아니에요. 지인 찬스예요. 지인 찬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절반 정도는 여기 와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주가량 비웠으니까 오랜만에 와서 이제 구들에 허리 지지고 일도 좀 보고 그렇게 저의 계획은 망가졌지만 또 다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하겠죠? 뭐 여튼 저튼 네, 장황하게 할머니들 얘기하듯이 대동아 시절부터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제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뭘 저를 사칭합니까? 절 사칭해봐야 쪽팔림만 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휴, 이 추운 겨울에 난방 안 되는 곳에 살아보시던가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저는 여기 아궁이에서 불 떼고 있습니다. 이제 따뜻해질 때쯤 되었으니까 좀 자야겠어요. 여러분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